은퇴 후 소일거리로 경비원 일을 하며 지내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범한 일상에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그의 기적 같은 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박기련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4의 나이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그는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퇴직 후 찾아온 적막감을 견디기 힘들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기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깊게 팬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도 어느덧 5년 세월이 무정하게 흘러갔죠. 냉장고에서 김치와 밥을 꺼내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둘째 아들 민석이 시작한 작은 가게가 몇 달째 힘들다는 소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잠깐 들른 아들네 집에서 민석의 피곤한 얼굴을 보았을 때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작 기련 자신은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버지잖아. 기련은 그렇게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8시 기련은 단정하게 제복을 입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입주민들의 인사를 받고 택배를 보관하고 아파트 주변을 순찰하는 일이었죠. 때로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잠시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기련은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하거나 명절에 잠시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죠. 기련은 점점 더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밤이면 찾아오는 그 질문에 기련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텅 빈 마음이 자꾸만 커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기련은 그저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가면을 쓴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련은 간단한 등산 장비를 챙겨 집 근처 작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 산행만큼은 기련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요즘 들어 더 자주 찾게 된 산길, 그곳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오르막길을 걸으며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허리는 점점 아파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련은 자신만의 페이스로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간간히 다른 등산객들도 보였지만 기련은 인사를 건네는 것 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등산하시니 대단하세요. 지나가는 중년 여성의 말에 기련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의 무게를 견디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것이었죠.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니까요.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련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길 한가운데 서 있는 하얀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못 본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햇빛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얀 멧돼지였습니다. 전설에서나 들었던 그 희귀한 동물이 기련 앞에 서 있었죠. 민담에서는 하얀 멧돼지를 본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련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는 고요한 눈빛으로 기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련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기련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기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멧돼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라기보다는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멧돼지의 눈은 마치 기련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련의 인생, 그의 고독, 그의 슬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멧돼지는 천천히 등을 돌려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기련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기련은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련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자신의 상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묘한 평화로움과 동시에 예감 같은 것이 기련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급히 산을 내려오려던 기련은 돌부리에 걸려 세차게 넘어졌습니다. 온몸이 땅에 부딪히면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오른쪽 팔꿈치가 바위에 세게 부딪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기련은 신음을 내뱉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이 몰려온 그 순간 기련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달리기를 한 사람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옆 침대 공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련은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얀 멧돼지와의 만남, 넘어진 일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른쪽 팔꿈치가 쓰라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약간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기련은 천천히 일어나 전등을 켰습니다. 팔꿈치는 분명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이건 꿈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꾼 거지? 기련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처는 뭐란 말인가? 그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4시. 다시 잠들기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얀 멧돼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에서 뭔가를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기련의 머릿속에서는 하얀 멧돼지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평소라면 산에 올랐겠지만 팔꿈치의 통증과 묘한 불안감 때문에 등산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련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경비원이 된 지난 몇 년간 그의 삶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가? 기련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지나치던 복권방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련은 복권을 사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평생 저축하며 살았고 투자나 도박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복권방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한 장만 사볼까? 기련은 그저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복권방에 들어가 로또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떤 번호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꿈에서 본 하얀 멧돼지가 떠올랐습니다. 기련은 자신의 생일과 아내의 생일,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 숫자를 조합해 6개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신가 봐요. 여기 체크하시고 1,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점원의 말에 기련은 조금 부끄러워하며 지갑에서 1,000원을 꺼냈습니다. 로또 용지를 받아들고 나오는 기련의 마음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기련은 가볍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멧돼지 덕분에 재미있는 일을 했네. 기련은 로또 용지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당첨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오랜만에 느껴본 작은 설렘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련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도 하얀 멧돼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련은 평소처럼 경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의 기묘한 경험과 로또 구매는 마치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로또 용지를 냉장고에 붙여놓고는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택배를 정리하던 중 동네 슈퍼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기련 씨,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로또 1등이 나왔다네요. 어제 발표했는데. 기련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때로 이런 소식이 돌곤 했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기련은 간단히 저녁을 차리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로또 당첨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은 1인당 40억 원으로 전국에서 7명이 당첨되었습니다. 당첨 번호는? 기련은 건성으로 뉴스를 보던 중 문득 자신이 산 로또가 생각났습니다. 냉장고에서 로또 용지를 떼어내어 보니 멧돼지 꿈 이후 선택한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번호를 확인하던 기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나, 둘, 3개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4개, 5개. 기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련은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40억. 내가 당첨됐다고? 기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에서 멧돼지가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눈빛이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던 걸까요? 기련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기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억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돈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느라 뒤척였습니다. 새벽녘에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자식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고난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련은 일찍 일어나 복권 당첨금 수령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아 며칠 쉬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또 복권 당첨금 수령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권 당첨 확인서를 받고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기련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고급 주택으로 이사할까? 해외여행을 다닐까? 하지만 그런 욕망보다 기련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당첨금을 받은 그날 저녁 기련은 조용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기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주말, 기련은 아들과 단둘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비싼 음식점을 찾은 기련의 모습에 민석은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곳에서 식사하시고. 기련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것도 좋지. 나이 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더라. 식사를 하는 내내 기련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온 후 기련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적금 깬 게 좀 있어서 내 사업 좀 도와줄게.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거 놓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적금은 아버지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기련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흔적들이었죠. 기련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도 자식이 있으면 알게 될 거다. 자식이 힘들면 아버지는 잠이 안 온다. 그 말에 민석은 울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련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묵묵히 반찬을 아들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련은 민석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열어보기도 전에 기련은 말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할 때 쓰렴. 아버지한테 갚을 생각은 하지 마라. 내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걸로 충분해. 봉투 안에는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일부였지만 기련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봉투를 보고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련은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걱정 말고 받아.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기련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보다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값진 행운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련은 첫째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과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맏딸이 놀라워하며 물었을 때 기련은 그저 오랜만에 너희들 생각이 나서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기련은 자신의 행운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삶이 복잡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경비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로또 당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련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했고 같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단지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래된 침대 매트리스를 교체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련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련의 내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넘어선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기련은 자신의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경비원 동료 이상철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련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철의 손자가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손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네. 도와주고 싶어도 내 형편이 이러니. 상철의 말에 기련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기련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을 보며 문득 하얀 멧돼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에서 느꼈던 감정.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기련은 지역 아동병원 후원 창구를 찾았습니다. 상철의 손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기련은 익명의 기부자라는 이름으로 상철의 손자 치료비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담당자는 깜짝 놀라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익명으로 하시겠어요? 액수가 적지 않은데. 기련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련은 조용히 여러 곳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에 라면 200상자를 보냈고 노인정에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모두 익명의 기부자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기련 씨, 큰일 났어. 기적이라니까. 기련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손자 치료비를 누가 전액 지원해줬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기련은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좋은 사람이 아직 많은가 보지? 상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꼭 인사드리고 싶은데. 기련은 커피를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않겠어? 그게 그 사람이 바라는 거일 테니까. 그렇게 기련은 자신의 행운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입주민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 아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해졌습니다. 매달 복지관 기부자 명단에는 조용히 기련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기련이 아파트 경비원 박기련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련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로또 당첨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기련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투자금 덕분에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딸과도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련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하얀 멧돼지를 만났던 그 일요일로부터 정확히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산을 다시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피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을산은 색색이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기련은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제는 숨이 덜 차고 다리도 덜 무거웠습니다. 몸이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가벼워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기련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얀 멧돼지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기련은 그 자리에 앉아 작은 돌들을 모아 돌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를 올릴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한 조각, 자식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여유까지. 돌탑은 천천히 높아져 갔습니다. 작업을 마친 기련은 돌탑 앞에 앉아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그날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어요. 누가 들었으면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기련은 그렇게 한참을 산 중턱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을 마주했던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맑고 깊은 눈동자는 기련에게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생의 의미, 나눔의 기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때였습니다. 산길 저 멀리에서 희미한 하얀 형체가 보였습니다. 기련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얀 멧돼지였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기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멧돼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련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재회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기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하얀 멧돼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로또 당첨이라는 금전적 행운보다 그 만남 자체가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련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끔 일기를 쓰곤 했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그마저도 멈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오늘 다시 그를 만났다. 하얀 멧돼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존재. 이제 나는 알 것 같다. 왜 그날 그를 만났는지, 왜 내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는지.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라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메시지였다. 기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해가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기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기련은 여전히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일상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지만 기련에게는 이 일 자체가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기련이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역 신문을 든 상철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기련 씨, 이거 봤어? 지역 신문 일면에 우리 동네 미스터리 기부자 이야기가 났어. 기련은 놀라서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큼직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은 천사의 선행 마이너스 1년간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부한 신원미상의 기부자. 기사는 지난 1년간 지역 복지관과 병원, 학교에 꾸준히 큰 금액을 기부해온 익명의 기부자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이 아파트 주민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상철의 말에 기련은 어색하게 웃으며 신문을 돌려주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후원자 감사 행사에 기련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후원만 했지만 이번에는 복지관 관장의 거듭된 요청으로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기련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오신 분이 바로 박기련 후원자님이십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복지관에 가장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신 분입니다. 관장의 소개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련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노인이 기련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청송 아파트 경비원 아니세요? 기련은 놀라서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만. 아니, 이렇게 큰 후원을 하시다니. 매일 뵈면서도 전혀 몰랐네요. 그 말을 시작으로 기련의 선행은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련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일찍 조깅을 나온 주민의 인사에 기련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경비 아저씨가 아닌 박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기련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 주 입주민 모임에 특별 손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선행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기련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자리에 제가 무슨...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인데요.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기련은 아파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얀 멧돼지 이야기는 빼고 그저 나이 들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아파트 아이들은 그를 행복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련이 종종 아이들에게 작은 간식을 나눠주고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잠시 경비실에 들러 숙제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지. 지역 신문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기자의 말에 결국 짧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주변 지역에서도 기련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의 비범한 나눔 마이너스 로또 당첨금으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박기련 씨.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큰 돈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화려한 생활을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련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련을 직접 찾아와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기련은 그런 질문에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요. 주변의 작은 것부터 나눠보세요.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매달 복지관 기부자 명단에도 조용히 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기부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또래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간단한 집수리도 도와주었습니다. 기련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것도 멧돼지를 만난 것도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라는 뜻이었을지 몰라. 그에게 있어 하얀 멧돼지는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선한 마음을 일깨워준 메신저였습니다. 로또 당첨은 그저 그 과정을 도와준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기련의 책상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첨된 로또 복권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작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준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기련은 이제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텅 빈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나눔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